보수가. 예. 예.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한번 27로 밑바닥을 봤는데 더 빠지면 이게 크로스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제 크로스돼서 올라오는데 MBS 조사에서 그렇게 되는 것도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좀 안 하실 수도 있죠. 더 빠지는 거는 좀 덜한 네.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은 지금 1%포인트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극히 미세하게 회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완전히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네.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오전 10시면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예.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제작진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도를 하겠는데요. 아직 갤럽 홈페이지에는 지금 그 10시인데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이게 과거에는 말이죠.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받쳐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트리플 악재라고 해서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 태세가 좀 필요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 요청을 해도 안 돼, 재독대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아니야. 거기다 당내에서는 친윤 친한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고기 먹고 당신들 박수 칠 때냐라는 보수 언론의 비판과 탄식이 쏟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갤럽 나왔네요. 23입니다. 23이 나왔어요. 예, 23. 올랐네요. 예, 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자,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지켜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어쨌든 뭐 지난 조사 9월 둘째 주 조사에서 20%였고 4주차 조사에서는 3%포인트 상승해서 23. 부정평가가 70에서 68%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점이 긍정평가로 이끌었을까요? 역시 체코 순방이 그 긍정평가 요인이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긍정수행 평가가 외교가 25%로 플러스 1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마이너스 7이지만 여전히 7%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의대 정원 확대가 16%, 그리고 소통 미흡이 플러스 3%에서 13%,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민생 물가가 13%,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에 올랐는데요. 6%고 플러스 3%, 3%포인트 정도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울 지역에서 21, 그리고 인천 경기 22, 그리고 광주 전라 8, 대전 충청 26, 그리고 대구 경북 31, 부산 경남 27.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상당히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도 대체로 20대, 30대, 40대는 10%대를 보이고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상당히 올랐네요. 53%, 부정평가 33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요. 대구 경북이 지난 뭐 추석 연휴 전에 대구 경북이 35대 57로 잘하고 있다가 35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 31입니다. 대구 경북은 더 벌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31대 6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 19였다가 26, 네. 7%포인트.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22였다가 27 이렇게 됐죠. 네. 이걸 연령별로 보시면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70세 이상이 37%였다가 이번에 확 뛰었죠. 53으로. 53으로 확 뛰었습니다. 네. 60대에서는 32였다가 28로 오히려 하락합니다. 예. 미세한 이 5점이 이내입니다. 네네. 굉장히 미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70세 이상에서 많이 뛴 거,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뭐 지표가 살짝 좋아진 거, 네. 잘하고 있다라는 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이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55였다가 지금 60이 됐고요. 보수가 38에서 41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살려야 한다. 조금 더, 좀 지지층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에 대구 경북에서는 하락했는데 부산, 경남에서는 조금 더 좋아졌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관여 지지자 중에서는 아직도 보수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사실은 외교라든지 이렇게 좀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무대에서의 대통령의 지금 뭐 TV에서는 잘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TV에서 전파를 장악하고 있는 시간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노출량 증가로 인한 어떤 그런 효과다. 지금 외교 때문에 대통령을 긍정한다라는 게 지난 조사 대비 이제 10% 포인트 더 많아져서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외교 행보에 의한 효과가 3% 포인트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것도 아주 세게 지지하시던 그런 분들 말고 좀 약간 좀 살짝 빠져 있었을 것 같은 좀 관여도가 살짝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강도가 약간 약한 그런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갤럽 조사가 그 모집단을 보면 보수 표집이 좀 많은 건가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례자 보면 보수가 286, 중도가 310, 그리고 진보가 282, 모름 응답 거절이 123 이렇게 이제 성향별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세대별로는 대체로 이제 그 흐름을 맞췄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표집을 좀 하고 있네요. 206명이 응답을 했으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70대 그리고 PK 그리고 지역별로는 그 부울경 그리고 이제 대전 충청에서 좀 오른 거고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더블 스코어로 긍부정이 갈리고 있고 요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아마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1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는 분석가들의 이제 그 전망이 우세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의료 대란이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대통령실 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분석대로 뭐 그런 면이 실제로는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큰 건이 터지진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큰 건. 그러니까 인상적인 건이 터져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일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4일 날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가 24, 25, 26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여튼 만찬은 있었고 아주 큰 불협화음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저 정도 갈등은 기존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 양상이 어떤 새로운 양상으로 확 번진다든지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갈등 중심에 또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전면에 등장하진 않았고 이 명태균 연루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 논란은 그동안에도 논란들은 있었으니까 아주 크게 뭐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냥 체코 이런 것이 지지자들한테 일단 지지해줄 만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